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급락한 종목 내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마 좀 오래 기다리셔서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1만 원에 10%입니다. 한미 반도체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두 분께 의견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청자님 매수가랑 엄청나게 큰 괴리는 없거든요. 네. 지금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다행이긴 한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음을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기간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반도체 IT를 볼 때 가장 기대했던 이벤트가 뭐였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 더욱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이동이 엄청나게 급하게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날부터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참 기대가 많았던 만큼 지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I 산업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계속 R&D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부터 버블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렸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결국 3분기 실적 숫자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필요하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2분기 실적 발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3분기 실적까지 또 기다리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지금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음은 저는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저점이 98,100원대인데 오늘의 어떤 조정 캔들을 보고 있으면 이 하단도 이탈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의 주신 분이 전체 계좌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아마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11만 원이면 아마 지금 한미반도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정말 부러워할 만한 단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치에서 너무 섭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혹시나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8,000원대가 이탈이 돼서 9만 중반대, 9만 5천 원대까지 만약 기술적으로 밀리게 되면 그때 한번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평단을 전체적으로 10만 원 언저리에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하반기까지 봤을 때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이 HBM 시대의 유일한 지금 TC 본딩 장비 업체이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퀄테스트 우리가 기대감 많이 낮춰놨는데 이쪽도 시기적으로 이제는 또 나올 때가 되었고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가격 혹은 비중만 잘 관리해 놓으면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계좌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까지는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지금 잠깐 보내줬다가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은 어떠세요? 네, 사실 사고 팔고가 제일 어려운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았으면 정말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건 지나온 차트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라이브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중이 40% 50%였다면 저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반 정도는 일단은 보합권에서 좀 현금화를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사셔라. 근데 지금 전체 계좌에서 10%, 즉 1차 매수 정도를 한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살 필요는 있겠는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네. 앞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 9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퓨처캡이요. 퓨처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550원에 20%요. 21,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혹시 시청자님 25,000원대까지 수익을 보셨었나요? 아니 이게 이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네. 제가 어디 좀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갖고 어디 출발을 했는데 전화기도 잊어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전번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 한번 계좌를 목표가하고 보셨군요. 선별가하고 네. 좀 그것 좀 알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두 분과 예, 함께 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긍정 여쭤볼게요. 우리 청자님 아직 수익 중이시긴 한데 수익을 조금 극대화해 본다면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 25,000원 이상까지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퓨처캠은 시장에서 이제 치매 치료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돼서 좀 최근에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희귀 의약품에 대한 지정 이슈도 있었고 지금 개발 단계에서 또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과 또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FC705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유럽 의학회에서 관련된 임상 중간 결과를 구두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고 이제 일정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괜찮은 상황인데 그 안에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분류가 강하게 돼서 이슈를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계속해서 순환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퓨처캠 개별적으로 전립선암 관련돼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가실 만한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5% 이상 하락이 나와서 좀 우려는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매수 가격도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조금 밀렸을 때 잘 이 모멘텀을 기억을 하시면서 잘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25,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목표 주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꼭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넥슨게임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4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9,825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락 구간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가는 게임주들 많은데 넥슨 게임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도 좀 생각보다 놀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잘못 표기가 됐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진 것을 보면서 네. 넥슨 게임즈 이러면 주가에도 반영이 미칠 수 있겠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바로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만약에 2만 원 후반대였다면 저도 비중을 지금이라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재가와 지금 보유한 매수가의 괴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해당 구간에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17,000 후반대인데
18,500원대, 19,000원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 왜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한번 그 기세를 타서 입소문을 타서 이거 재밌다, 너도 해봐,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동시 접속자 수가 레버리지를 타고 올라가듯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반대로 이제 여기서 뭔가 실망감을 나타내고 아니면 다른 대체 게임들이 출시가 되어 버리면 도태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17,000원 이탈 시 저는 전량 현금화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18,000원, 500원까지만 기다리시고 그때서부터 약 손실 구간이시더라도 조금씩 계속 장중에 현금화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그러니까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물론 넥슨게임즈는 게임스컴과 그렇게까지 뭐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성에 대한 일정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올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기술적인 흐름 외에 정말 추세가 만들어질 만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아쉽지만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강동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현재가랑 거의 동일합니다. 비중 30%. 아모레퍼시픽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를 잘 딛고 잘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비중이 30%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좀 홀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중국 쪽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2분기 때는 굉장히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2분기 중국 관련돼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3분기 때 실적 전망치를 좀 보면 뭐 재고 조정 그리고 인력에 대한 조정 때문에 3분기 때도 실적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좋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비중국 쪽으로도의 매출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이미 중국 쪽 관련돼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그냥 비중 빼고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는 쭉 보유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오늘 뭐 실리콘2 그리고 삐아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시세를 이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속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힘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적 관련돼서 아직까지 3분기 때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는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의 비중이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30% 보유한 그 가운데 남은 비중은 오히려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두고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추가는 지양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고요. 다른 화장품 중소형주도 또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좋으신지.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GH 네. 7월 달에 매수가가 25,900원에 네. 비중이 15%입니다. 25,900원이요, 시청자님. 예, 암만 기다려도 본전까지가 오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얼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대성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시청자님 대응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기다리면은 괜찮을까요?
일단 시청자분, 네네네. 네,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잘 아시죠? 애플 뭐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핸드폰 부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그 네네. 제품이 이번 달에 이제 새롭게 모델이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네네. 네. 이런 어떤 기대를 했던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전에 조금 올랐다가 출시를 앞두고는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시청자분이 앞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주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출시되는 이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호응도가 좋은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시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번에 애플에 나온 아이폰 정말 좋다, 뉴스를 통해서 아이폰 판매량 역대 최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마 예, 예.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매수가를 훨씬 넘어서 좋은 네. 가격대를 저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출시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제품은 출시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그러면 주가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에 시장에서 이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평가를 좀 보시고 평가가 좋다면 저는 이제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 확대는 하지는 않으시고. 근데 만약에 9월 8일인가 언제 나온다는데. 네, 그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이벤트로 그때까지 오르지 않으려나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시까지는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출시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네네네. 추석 때 이제 가족들 모이실 때 한번 여기저기서 잘 들어보세요. 아이폰이 네. 좋게 지금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안 좋게 평가를 받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연휴 끝나고 오셔도 저는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다. 여기저기서 이번에 좀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가지고 정말 몇 개월 또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뭐 더 가져가셔라. 여기서 뭐 덜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연휴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오늘 급락에 정말 실망 많으셨을 텐데 추석 연휴 이후 때까지는 한번 홀딩 전략 만들어 보시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한전 산업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100원에 15%예요. 15%요. 혹시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그 원전 수주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좀 타점을 잘못 잡은 건지 이게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그 이벤트 이후에 들어가신 거네요, 시청자님? 근데 오고 나서 제가 7월 말에 들어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재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때 수주 이후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 잘 들어가셨다라고 봐도 될까요? 최근에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이슈도 좀 있었고 원전 관련돼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때 웨스팅하우스 관련돼서는 체코 측에서 뭐 재개할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주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나라별로 잠정적으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수가 약 300기기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체코를 필두로 해서 지금 스웨덴, 스위스 여러 나라들의 관련돼서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 사업에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그런 예산안을 좀 증액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수급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굳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멘텀, 일정 이런 부분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그때 체코 수주 이후에 지금 굉장히 좀 중단기적으로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너무 기다렸던 이 시기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셔서 매도를 하기에는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관련돼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주들에 대한 기대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이 없이 굉장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고 최근 종목들,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추세를 돌려가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5%의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은 거래량이 좀 더 동반이 돼서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한 14,000원? 근데 16,000원의 매수가라서 뭐 크게 내가 비중을 그냥 좀 기다리시겠다 하시면 원전 관련돼서는 시간은 살짝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수주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4,200원, 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될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간 조정은 좀 대비해보자. 한전산업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전산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토큰 증권이나 화장품 같이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민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민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0712님, 대주전자재료 112,500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냥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6%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1525님, 에코프로머트 134,0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오래 기다렸는데 목표가 얼마 보고 기다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린 지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8246님, 유진로봇 1020원 54% 말씀해 주셨고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상담 받아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대주전자재료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주전자재료 문자를 보니까 단기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봐서는 차트를 보고 최근의 하단,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신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상승할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를 12만 원 중반이라든지 후반대를 좀 잡으셨던 것 같아요. 매수가를 좀 보고 제가 고려를 해보면. 그래서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10만 원이라는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어차피 이제 투자의 컨셉 자체가 단기였기 때문에 대주전자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수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기보단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정의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매수가까지 과연 바로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던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인데 이들이 오늘 일봉상은 이평선을 모두 다 넘어갔지만 주봉 이평선 저항에 좀 걸리면서 쉬어가니까 이들도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시기보다는 기술적으로 10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뭐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대부터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 30% 여기서 이번에 또 매수가까지 못 오게 되면 또 기회비용까지 다 우리가 손실로 껴안게 되니까 저는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손실이시더라도 조금씩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6천 원인데 만 원까지 가려면 거의 한 70% 이상은 지금 올라와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함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전체 포트에서 54%이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서 기다리시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로봇 쪽이기도 하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단순히 그냥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이니까 따라 올라오는 거냐? 그러면 저는 7,500원, 8,000원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서부터는 손실권이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유진 로봇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셨을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